정부에서 그 폐섬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폐섬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분류한 게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뭐 판정을 두고 하든 간에. 근데 제가 이미 그 분석 자료를 발표한 것처럼 3, 4등급 또 1, 2등급과 큰 차이 없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3, 4등급에서도 그 폐섬유화로 사망한 사람이 2명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사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미 그 환경과학원에서 2014년에 자료도 나와 있고 또 환경부가 위탁한 그런 아산병원에서도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환경부가 갖고 있는 환자 진료 기록을 보면 다 그냥 한눈에 알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등급 분류를 폐지하고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공통으로 지적한 것처럼 등급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전문가 그룹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고 전문가 그룹이 자기들이 전문가 그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자료도 제출하고.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 그룹은 그런 전문적인 연구 결과와 판정을 하는 것이고 방침은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그러면 당초 2013년 8월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만 뭘 이렇게 지금 방어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미 객관적으로 여러 근거들이 제시가 됐고 이거는 2011년부터 계속 제기가 됐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폐 손상 폐섬유화의 질환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피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2014년 이미 7월부터 근거 모니터링을 자료들이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왔다고요. 제가 다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언제까지 지금 3, 4등급 그렇게 나눠서 또 제2의 피해자들 만들려고 그러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또 3, 4등급 피해자들이 또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고 또 지금 아산병원에서 나온 자료에도 이미 제시가 돼 있고 그러면은 전문가들한테 미룰 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국이 책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국이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 그룹이 판단을 해줘야만 전문가 그룹 따로 판단해 갖고 오라고 해서 판단해 온 것도 지금 뭐 몰랐다고 발뺌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은 그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판단한 걸 저희들이 안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금 환경 이후의 역학조사 결과나 또 아산병원에 위탁해서 나온 보고 자료나 왜 보고 자료를 연구를 시키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 결과를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원회에 주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환경부 자체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전문가 그룹들이 자신 있을 때 뭐 할 하는 겁니다. 자리예요 도대체 환경부는? 아니, 전문가한테 다 맡기면 환경부가 뭐 할 필요 있어요? 의사들이 네? 할 부분은 의사한테 맡겨지고 그걸 자꾸 우리가 개입하면 어떡합니까? 축구 선수한테 제가 축구 선수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죽일 겁니까 사람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무슨 아니지 얘기를 않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관은? 거기서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판단하지 정무적인 걸 판단합니까? 그게 네? 선행이 전문가들 돼야만 판단이 현실과 다르면은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죠. 전문가가 먼저 무슨 판단을 그런 해야 무책임한 말이 정부가 있어요, 하죠. 그럼 전문가 그럼 뭐하러 운영합니까? 정부가 그냥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가습기 질의가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자세예요, 도대체? 장관님, 지금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장관으로서 책임 부서 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장관님께서는 자꾸 다른 방향 하시니까 위원님 얘기 듣고 환경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책임지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핑계 댈 걸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그런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나
또 연구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가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무슨 자세입니까, 그게, 장관?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판단과 달리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산병원 판단이 저하고 같아요. 환경부만 다르지. 네? 장관은 그럼 아산병원 보고서, 환경부가 위탁한 보고서도 안 읽어봤어요? 네? 그것은 14년도에 나온 저 환경과학원의 보고자료도 못 봤습니까? 환경부 답변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무슨 놈의 자세가 그래요, 진짜.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만 아니 장관이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서 전 국민적인 1 내지 4단계가 그런 결정되는 지금 겁니다. 관심사고 그 피해 규모가 200만이 넘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합니까? 저는 책임을 지고 발언하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대신 밤새 우리가 저 자료 갖다가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갖다 보고해서 자료까지 다 냈어요. 아까 다른 의원님이 네, 그만하겠습니다. 질문하셨듯이 자, 장관님. 예. 네, 의원님 질의들이 반복이 되는 질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네, 의원님들 옆에 일문 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질문 보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습기 살균제 네, 알겠습니다.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사명이다. 이것만 명심했다 하더라도 그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사과 이야기했는데 전 사과로 끝날 문제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환경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 산자부를 다 포함해서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고 또 축소 은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먼저 전제하고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다 놓쳤거든요. 제가 2013년에 장관께 질의할 때, 그때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참 억장이 무너졌는데, 하나는 제조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씀하고, 또 국민의 세금 가지고 책임지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씀을 제 질의에 답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정부 보고에 의하면 1994년에 유공이 지금 SK케미칼이죠. 미국에서 개발된 CMIT, MIT를 희석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개시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공, 그러니까 SK케미칼에서 CMIT와 MIT 호흡기 질환에 줄 독성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이러저런 제도적인 결함 다 좋습니다. 근데 네. 이때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아니, 취지가 다른 아니고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유공이 먼저 몰랐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지금 기업을 그 당시 옹호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을 현대과학의 옹호한 게 한계 아닙니다. 때문에. 기업을 옹호한 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77년도에 이미 CMIT, MIT의 흡입 독성이 다 자료화 됐잖아요. 미국에서 수입을 했으면은 유공이나 SK케미칼이 그 흡입 독성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뭐냐? 정부의 태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현대과학의 한계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회피해 갔단 말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껄핏하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는 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점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습기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그 정부가 1에서 4등급으로 분리를 해서 그동안에 뭐 일부 지원을 했는데 1, 2등급에 대해서 어떤 추적 조사도 안 했어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타질환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3, 4년 동안에. 제가 정부 환경부에서 환자 기록 47명분을 받아서 분석을 하니까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을 비롯해서 다른 타질환 증세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네? 하룻밤만 분석을 하면은 다 분석이 가능한 이 일이 왜 지금까지 3, 4년 동안 안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우선 아까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이따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없습니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따가 저 장관은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데만 답변하세요. 그럼 그 부분과 말씀드리면 왜 3, 4년 동안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네. 17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만 3단계까지. 하면은 분석이 다 되던데 왜 안 됐냔 말이에요. 3, 4년 그것은 동안.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환자 기록이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안 하면 뭐 아니, 어디 가서 그분들이 합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환자들 지금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분- 만나셨어요? 제가 왜 제가 만나야 되니까 그럼 의사가 뭐 하고 다니셨는데요? 그 의사가 그 추적 관리를 그냥 말이 하고 안 있죠. 되는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176명을 화를 1단계 내지 내냐면은 3단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4년에 국립 그 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한 그런 연구 결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담당 국장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질환에 대해서 여전히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지난달 말에 정부가 최소한 13년경에는 PHMG 또 PGH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음을 알았다. 또 CMIT, MIT도 2016년 1월에 폐위에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의 해명은 보고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 보고서가 지금 정부가 지정한 아산병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러면은 그 모니터링 그 결과가 모니터링에 사용된 것이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이게 다 엉망이라는 얘기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정부가 전반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전혀 그런 일 그것을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찰 전혀 수사를 인정하지 밝혀야 된다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 화평법 말씀하시는데 화평법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화평법 만드는데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화평법 만드는데 앞장서고 노력한 데 대해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잘 아시겠지만은 화평법을 만들면 화학산업계가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정부가 야단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경련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화평법 하나를 계속 촉구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평법이 지금 만들어지긴 했으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학물질 용도와 사용량 보고를 하도록 의무 대상으로 했던 화학물질 제조업자, 수입자, 사용자, 판매자 이렇게 제가 했는데 사용자가 삭제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옥시나 애경 같은 화학물질 사용자는 화학물질 제조와 관련된 보고 의무를 갖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화평법의 실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 신고와 관련한 규정에서도 고체 형태의 완제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생활 공산품이 관리 대상에 제외된 겁니다. 세 번째로 화학물질 총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톤 미만의 기존 화학물질 이거 산업계의 반발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 장관께서 누구보다도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학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평법이 필요한 겁니다. 화학 산업계의 최대 경쟁력이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마치 화학 산업계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화평법 완화를 얘기를 해서 지금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매우 불리한 그런 지금 화평법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또 보안과 관련해서
의지를 가져주시고 그 문제까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예,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과학기술 그거로는 알 수 없다가 제가 말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험을 안 한 상태에서 화학물질만 보고는 이게 어떤 영역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알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면책이냐? 그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실험을 했는데도 안 나타났을 때는 그거는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험조차를 안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발언으로 기업들이 책임을 없다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화평법 관련해서는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해서 참 어렵사리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위 법령도 그런 본법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지금 하위 법령을 만들었고, 또 기존 1톤 같은 경우에도 단번에 그 필요한 수준을 하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톤수를 줄여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도록 이렇게 하위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76개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지휘노동 계획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저희 의원실 사회청은 했는데 안 줬어요. 의원실과 피해자에게는 없다고 하면서 오늘 장관께서 176개 대상으로 진행을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마 저 보좌관한테는 그 보고서가 한 부 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시죠. 자, 심상정 의원님, 예,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해주시고요.